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전문역 1종이라고 하는 자격증은 이런 외환전문역 2종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입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룬다면 1종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한 은행에서 외환 업무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직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한 은행들의 손익 부분에서 예대 마진 부분이 점차 감소되고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중이 커지면서 특히 외국한 업무가 외국한 은행에서의 주 수입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외환 전문에 대한 시험을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도 은행에 대해서 취업 준비할 때 외환 전문역 시험을 많이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의 주관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 2회 또는 3회 정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험 주기를 잘 확인하셔서 응시하면 되겠고요. 원하는 지역에서 서울 이외의 많은 지방에서도 시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실 점은 사지선다형입니다. 대개 이제 오지선다형인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 같은 경우에 오지선다형이 있고 사지선다형이 있습니다. 80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80문항에서 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가서 과목별로 문항수와 배점을 살펴볼 겁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요. 40점 과목별로 40점 이상인, 즉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과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1과목 보면은 외환 관련 실무 했는데, 외환 관리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법과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환 거래법,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국환에서의 지급과 수령, 자본거래, 현지금융, 해외 직접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 자체가 법규의 및 외환 관련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문항수가 35문제인데 배점은 5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당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환 전문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과목이 1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보실 때 이 1과목과 2과목은 연결선상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관리 실무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환 거래 실무, 즉 외국환 거래 실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외국환 은행에서 대고객과의 업무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1과목을 한 다음에 2과목으로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2과목은 어떻게 다뤄져 있느냐? 은행과 본지점 간의 은행 간 업무라든지 본점과 지점 간의 업무, 그 다음에 대고객 실무. 대고객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건데요. 환전 업무라든지 해외 송금 업무라든지 외화수표 매입 업무라든지 여행자 수표 판매 업무 등을 다루고 있는 게 대고객 외환 실무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 관련 상품이라고 해서 외환 관련 우리가 주가 연계 관련 상품이 있듯이 외환 환율과 연계된 상품이라든지 또는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환 회계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고, 끝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및 외국환 관련 거래에 대한 위기 사례를 담고 있는데, 이 과목인 경우에 25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가 있는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과목은 개인별 차이가 심한 과목입니다. 특히 파생 상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분들에게는 좀 평이한 과목이지만 공부를 안 했던 분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환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3과목 환리스크 관리는 외환시장과 외환거래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담고 환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부적 수단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리스크 관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물환 거래 및 선물 거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환 거래에서는 외환 수합도 포함합니다. FX 수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 거래 포함. 통화 옵션에서는 장내 상품뿐만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화 수합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환리스크 관리는 20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20점입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배점은 1과목인 경우 35문제, 50문제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점수로는 50%를 차지하고 있고 요 2, 3 과목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문항에 100점인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2점짜리를 주의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20분에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분에 풀기 때문에 시험의 어떤 그 난이도를 보면 아주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떠냐? 난이도는 요 외환관리 실무 요 부분이 난이도가 상입니다. 왜 상이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보통의 수험생들을 보면 법규를 공부하기 좀 싫어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실제 외국한 은행에 가서는 많이 취급할 업무는 아닙니다. 본점에서 관련 법규팀이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루지만 사실은 일선 영업점에서는 이 부분이 1년에 일어나도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출제하면 법규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 두 번째, 외국한 거래 실무는 난이도는 중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평이하다 이럴 수가 있고요. 마지막 환 리스크는 개인적 차이가 심합니다. 상일 수도 있고 또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단계별 학습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요. 어떤 부분 등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자, 제일 첫 번째는 반드시 과목별로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 게 외환 전문역 시험은 특히 기본서 구석구석을 출제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금융연수원에서 기본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을 통해서 기본 교재를 반드시 정독을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딱딱딱 애워서 그냥 간단히 보겠다. 이렇게 하셔서 물론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독을 꼭 한번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특히 1, 2과목은 연결해서 중요 부분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과목은 2회 2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3과목 같은 경우 파생상품에서는 내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는요. 시험장 가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강의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스킵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점을 넘으면 되니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문제집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와우PS에서 발간된 문제집은 길라잡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길라잡이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장별로 자가학습 진단표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도록 문제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반드시 연습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문제 연습 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기본서로 체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 제1과목 외국환 관리 실무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일반인데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기본 체계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급과 수령. 우리가 외화 기준으로 2,000불 이상일 때 또는 수령할 때 2만 불 이상일 때 취득경 입증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급과 수령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가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내용이 많이 다루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지점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1과목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외국환 관리 실무 1과목은 바로 2과목의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 및 본지점 외환 실무에서는 이 시험 출제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행 및 본지점 외환 실무에서는 주로 코레스벙크라든지 외국환 대사 이런 위주로 그래서 코레스벙크 업무라든지 외국환 대사에 관한 내용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대고객 외환 실무가 요 이 과목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환전 업무, 외국 통화 매입이나 매도 업무, 당발 송금, 타발 송금 업무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업무, 외화 수표 매입 업무 골고루 출제되는데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외환 상품 출제 비중이 적은데요. 주로 환율 연계형 상품과 해외 펀드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외국환 회계. 외국환 회계도 중요한 과목인데 특히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하냐면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계정을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을 구분하는 거. 구체적으로 회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화 대차 대조표에 관한 이해.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외환 손익 관련해서 수수료의 개념과 보상 이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와 유기 사료는 특히 2점 자료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와 유기 사료는 출제 문항수는 적지만 점수는 높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리스크 관리에서는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이해에서는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선물한 거래에서는 특히 선물 환거래와 선물 거래를 비교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특히 외환수합 거래, 현물환과 선물환을 서로 동시에 거래하는 외환수합 거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선물 거래에 대한 거래 조건, 우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선물 거래 거래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끝으로 선물을 이용한 회지, 환위험 회지 방법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옵션 거래, 옵션 거래에서는 옵션의 기본 구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옵션의 투자 전략, 콜옵션, 콜 매입, 콜 매도, 풋 매입, 풋 매도가 어떨 때 쓰느냐. 그리고 합성 전략, 합성 전략에서는 타겟 포워드라고 하는 목표 선물한 거래, 레인지 포워드라고 하는 범위 선물한 거래, 프로키 테이킹 포워드 전략, 인핸스드 포워드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끝으로 통화 수합에서는 현금 흐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기 때, 중간에, 만기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다음에 통화 수합과 외환 수합의 차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화 수합의 가격 호가 방식, 오퍼레이트와 비드레이트, 호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환 전문역 1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준비하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